푸른 바람 계곡은 강원도 산맥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시끄러운 세상으로부터 숨겨진 비취 같은 곳이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거친 천으로 된 앞치마를 두른 이서연은 자신의 작은 목조 카페 바람과 풀, 옆에 푸른 채소밭에 물을 주고 있었다. 이 카페와 부모님이 남기신 땅이 그녀 세상의 전부였다. 그녀는 풀 한 폭이 이 계곡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한 줄기까지 사랑했다. 어느 날 오후꿀처럼 노란 햇살이 언덕 비탈에 길게 뻗어 있을 때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걸어서 왔고 등에는 낡은 배낭을 메고 있었으며 빛바랜 청바지와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얼굴의 반쯤을 가리는 중절모를 쓰고 있었다. 그는 피곤해 보이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고 마치 오래된 서부 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정처 없이 떠도는 카우보이 같았다. 그는 카페에 들어와 물 한 잔만을 시킨 채 구석에 조용히 앉아 먼 곳을 응시하는 눈빛으로 계곡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호기심이 생겼지만 많이 묻지는 않았다. 푸른 바람 계곡에서는 때때로 손님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찾아왔고 그녀는 그들의 침묵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이서연은 29 푸른 바람 계곡의 유일한 토박이 젊은이였다. 부모님은 몇 해 전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녀는 도시의 삭막한 삶 대신 부모님이 남기신 이 작은 땅을 지키며 살아가는 길을 택했다. 그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직접 키운 유기농 채소와 허브로 만든 건강한 음료와 빵을 팔았다. 그녀의 카페 바람과 풀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의 향기와 함께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어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작은 쉼터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의 카페에 나타난 낯선 남자는 바로 강지환이었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처럼 몹시 지쳐 보였고 그의 눈빛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은 듯한 깊은 공허함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그가 평범한 여행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기, 손님. 괜찮으시다면 저희 가게에서 직접 만든 샌드위치라도 좀 드시겠어요? 제가 서비스로 드리는 겁니다. 서연은 그의 지친 모습이 안쓰러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지환은 잠시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더니 이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정말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 서연은 정성껏 만든 샌드위치와 따뜻한 허브차를 그에게 건넸다. 지환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짐승과도 같았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켜주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환은 잠시 기력을 회복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매력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나왔다. 천만에요.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괜찮으시다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비밀은 잘 지키는 편이거든요. 서연의 따뜻한 말에 지환의 경계심 가득했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의 푸른 계곡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키더니 이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절망감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사연을 알 수는 없었지만 그가 지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위로를 건네야 할지 몰라 그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날 이후 지환은 며칠 동안 서연의 카페에 머물렀다. 그는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거나 서연이 일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뿐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 역시 그를 귀찮게 하거나 그의 사생활을 캐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매일 아침 그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고 점심이면
정성껏 만든 샌드위치를 대접하며 그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며칠이 지나자 지환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도와 카페 일을 하기도 하고 그녀와 함께 텃밭을 가꾸기도 했다. 그는 서툰 솜씨였지만 진심으로 그녀를 도우려 애썼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잃었던 삶의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서연 역시 그런 그의 변화가 싫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과묵함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씨와 그의 지친 눈빛 속에 감춰진 깊은 슬픔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흐르는 어떤 교감과 함께 낯설지만 설레는 감정들이 싹트고 있었다. 푸른 바람 계곡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를 위로하며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카페로 배달된 신문 한 면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이 그들의 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고 만 것이었다. 신문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넥스트 월드러의 회장 강지환이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갑자기 잠적했다는 기사가 대서특 필되어 있었고 그 기사 옆에는 바로 지금 자신의 카페에 머물고 있는 남자 준, 아니 강지환의 얼굴 사진이 선명하게 실려 있었다. 서연은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신문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자신이 그저 길 잃은 평범한 여행객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남자가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계를 주무르는 백만장자 CEO였다니. 그녀는 배신감을 느껴야 할까? 아니면 놀라움을 느껴야 할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녀는 직감했다. 그와의 우연한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등장과 함께 자신이 사랑하는 이 푸른 바람 계곡에 곧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닥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바람과 풀, 그리고 한가로운 시간만이 존재했던 그녀의 평화로운 세상이 이제 막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신문 한 면에 실린 강지환 회장의 사진을 본 이서연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다. 지난 며칠간 그녀의 카페에 머물며 길 잃은 여행객처럼 지친 눈빛으로 창밖만 바라보던 그 남자. 그녀에게 따뜻한 샌드위치 하나에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서툰 솜씨로 텃밭 일을 돕던 그 순박해 보였던 남자가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계를 주무르는 IT 기업 넥스트 월드의 총수였다니. 모든 것이 한편의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든 채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강지환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창밖의 푸른 계곡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여전히 고독하고 슬퍼 보였지만 이제 서연의 눈에는 그 모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남자의 고뇌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아무것도 갖지 못한 한 제왕의 공허함이었다. 강지환 회장님,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지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신문을 보고 모든 것이 탈로 났음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입을 열었다. 알아버렸군요. 내가 누구인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체념과 씁쓸함이 담겨 있었다. 왜 저를 속이셨어요? 당신 같은 분이 어째서 이런 누추한 곳에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서연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지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에게만큼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도망쳐 온 겁니다, 서연 씨.
돈과 권력, 그리고 끝없는 경쟁과 위선으로 가득 찬 그 지긋지긋한 세상으로부터.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한순간도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내 주변에는 나의 돈과 지위를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뿐이었고 진정한 내 모습을 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의 고백은 진솔했고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묻어 나왔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왔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찾기 위해서요. 그러다가 길을 잃었고 당신을 만난 겁니다. 당신의 카페는, 그리고 이 푸른 바람 계곡은 내게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과 안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진짜 모습을 처음으로 봐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의 마음속에 있던 원망과 혼란은 조금씩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고 그가 겪었을 외로움에 연민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와 자신 사이에 놓인 거대한 현실의 벽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씁쓸함을 느껴야만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낯선 남자 몇몇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값비싼 양복 차림에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한눈에 보아도 이 평화로운 계곡과는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들이었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카페 안을 훑어보더니 서연에게 다가와 거만한 말투로 말했다. 당신이 이 카페 주인인가? 우리는 태산건설에서 나온 사람들이오. 오늘부터 이 푸른 바람 계곡은 우리 태산건설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최고급 골프 리조트를 건설할 예정이오. 당신 땅을 포함해서 이 계곡에 있는 모든 땅을 우리가 사들일 생각이니 그렇게 알고 있으시오. 그의 일방적인 통보에 서연은 물론이고 카페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까지 모두 경악했다. 네, 리조트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땅은 제 부모님께서 평생을 바쳐 가꾸어 오신 곳이에요. 절대 팔 수 없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비웃었다. 팔고 안 팔고는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닐 텐데 이미 이 지역 국회의원과 군수님과는 이야기가 다 끝났소. 이 계곡은 곧 특별 관광 특구로 지정될 것이고 당신 같은 알박기들은 법의 이름 아래 헐값에 쫓겨나게 될 게야. 그러니 얌전히 우리가 제시하는 보상금 받고 순순히 물러나는 게 좋을 거요. 남자의 협박 섞인 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태산건설이라는 거대 기업과 그들 뒤에 있는 정치 권력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고 지키고 싶었던 이 푸른 바람 계곡이 이제 거대한 자본의 탐욕 앞에 무참히 짓밟힐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이 모든 상황을 구석진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강지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태산건설과 그 대표인 박만호 사장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박만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동산 업계의 악명 높은 하이에나 같은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지환의 넥스트 월드와도 여러 차례 악연으로 얽혔던 경쟁자이기도 했다. 지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자신에게 안식을 주었던 이 평화로운 계곡이, 그리고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던 이 용기 있는 여자가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잠깐 지환의 낮은 목소리가 카페 안의 정적을 갈랐다. 태산건설의 직원들은 갑자기 나서는 그의 모습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또 뭐야?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고 비켜.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귀찮다는 듯 말했다. 상관없는 일이라. 글쎄,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지환은 특유의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는 넥스트 월드의 강지환이라고 하네. 그리고
박만호 사장에게 전해주게나. 이 푸른 바람 계곡에 송긋 하나라도 됐다가는 그의 제국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을 거라고. 강지환.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남자의 오만했던 얼굴이 삽시간에 사색으로 변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환을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황급히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카페를 빠져나갔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던 과묵하고 슬픔에 잠겨있던 남자 준이 어떻게 저런 거만한 남자들을 단 한마디 말로 제압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환은 그런 그녀를 돌아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서연 씨. 이제 저놈들은 다시 나타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 계곡도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요. 그의 든든한 약속에 서연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한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이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편이라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라면 이 거대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믿음이었다. 평화롭던 계곡에 불어닥친 위기,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기묘한 동맹. 그들의 앞날에는 어떤 시련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두 개의 다른 세계에서 온 그들의 마음은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강지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태산 건설 직원들을 쫓아낸 후 카페 바람과 풀 안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서연은 여전히 눈앞에 벌어진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이 길 잃은 여행객으로만 생각했던 남자가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넥스트 월드의 회장이자 악명 높은 태산건설을 단 한마디 말로 제압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자였다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괜찮아요, 서연 씨. 지환이 그녀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걱정과 함께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 정말 넥스트 월드의 강지환 회장님이 맞으세요.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을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나는 그저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조용히 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의 마음속에 있던 혼란스러움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원망하기보다는 그가 겪었을 깊은 고뇌와 외로움의 연민을 느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태산건설, 그들이 이대로 물러설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박만호 사장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오히려 나 강지환이 이 일에 개입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더욱더 필사적으로 이 계곡을 빼앗으려 할 겁니다. 이 싸움은 이제 당신과 마을 사람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그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지환의 말대로였다. 며칠 후 태산건설의 공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거세고 악랄해졌다. 박만호 사장은 강지환이라는 거대한 적의 등장에 위기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싸움에서 이기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탐욕에 사로잡혔다. 그는 푸른 바람 계곡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이번 기회의 경쟁사인 넥스트 월드와 강지환에게 치명타를 입히려 하고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마을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려 시도했다. 그는 일부 마을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보상금을 제시하며 그들의 땅을 팔라고 회유했다. 또한 마을의 젊은이들에게는 리조트가 건설되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달콤한 약속으로 그들을 현혹했다. 그의 교묘한 술수에 오랫동안 가난에 시달려왔던 일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을 공동체에는 불신과 갈등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여러분, 제발 저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저들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모두 허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팔아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공동체까지도요. 그녀는 진심으로 호소했지만 당장의 이익에 눈이 먼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았다. 마을은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했고 평화롭던 계곡은 하루아침에 갈등과 분열의 장으로 변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태산건설은 용역 깡패들을 동원하여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마다 마을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서연의 카페와 텃밭을 망가뜨리는 등 비열한 방법으로 그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서연은 지쳐갔다. 그녀는 거대한 자본과 권력의 힘 앞에서 자신의 노력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느끼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것은 바로 강지환이었다. 그는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항상 그녀의 뒤에서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다. 그는 법률팀을 동원하여 태산건설의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인 대응을 준비했으며 언론계의 인맥을 이용하여 그들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여론을 형성했다. 또한 그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익명으로 지원금을 전달하고 그들이 당열하여 함께 싸울 수 있도록 도왔다. 무엇보다도 그는 서연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정신적인 지주였다. 그는 그녀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마다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그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다. 서연 씨,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 곁에는 내가 있고 그리고 당신의 진심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의 굳건한 믿음과 사랑은 꺼져가던 서연의 마음에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 강지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 두 사람은 함께 이 거대한 싸움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태산건설의 가장 큰 약점, 바로 그들이 추진 중인 다른 대규모 프로젝트의 비리와 문제점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서연은 특유의 친화력과 진솔함으로 태산건설 내부의 불만 세력이나 양심적인 제보자들에게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했고, 지환은 자신의 정보력과 분석력을 총동원하여 그 정보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들의 공조는 완벽했다. 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또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힘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그것은 그 어떤 거대한 권력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세는 조금씩 그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태산건설의 비리가 언론을 통해 하나씩 폭로되기 시작했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서연과 지환의 진심을 깨닫고 다시 하나로 뭉쳐 그들의 싸움에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박만호 사장은 마지막 발악으로 서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려 했지만 그의 계획은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던 지환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는 오히려 지환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나는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게 되었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불가능해 보였던 싸움. 하지만 한 여인의 꺾이지 않는 용기와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한 남자의 조용한 헌신은 마침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있었다. 강지환과 이서연의 방역으로 태산건설과 박만호 사장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리면서 푸른 바람 계곡의 싸움은 마침내 끝나는 듯했다.
언론은 연일 태산건설의 비리를 폭로했고 여론은 서연과 마을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응원했다. 법정에서도 그들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속속 제출되면서 승리는 거의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박만호라는 인간의 교활함과 그가 가진 권력의 끈이 얼마나 질기고 깊은지를 간과하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박만호는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비자금을 동원하여 판을 뒤집으려 시도했다. 그는 자신과 결탁한 부패한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며 푸른바람 계곡을 국가전략관광 특구로 지정해달라는 로비를 벌였다. 며칠 후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푸른바람 계곡 일대를 국가주도의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그 개발 사업을 태산건설에 맡기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법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횡포였다. 이 결정으로 인해 서연과 마을 사람들이 제기했던 모든 소송은 효력을 잃게 되었고 그들의 땅은 강제 수용될 위기에 처했다. 서연과 마을 사람들은 절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 거대한 권력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서연은 텅 빈 눈으로 지환을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패배감과 함께 지환에 대한 미안함이 어려 있었다. 자신 때문에 그까지 이 힘겨운 싸움에 휘말리게 한 것 같아 죄책감을 느꼈다. 지환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어떤 결연한 의지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는 법과 정치가 썩었다면 그들보다 더 강한 힘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바로 자본의 힘으로. 그날 밤 지환은 서연에게 한 통의 짧은 편지를 남기고 조용히 마을을 떠났다. 서연 씨, 나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내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게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계곡을 당신에게 선물할게요. 서연은 그의 편지를 읽고 혼란스러움에 휩싸였다. 그가 떠났다는 사실에 대한 상실감과 동시에 그의 마지막 말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그가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서울로 돌아온 강지환은 즉시 자신의 제국 넥스트 월드에 모든 힘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장군처럼 냉철하고 신속하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최고의 M&A 전문가들과 변호사들을 소집하여 태산건설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내려 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하여 태산건설과 관련된 모든 주식을 비밀리에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태산건설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박만호의 손에서 푸른 바람 계곡을 되찾아오는 것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매우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박만호와 태산건설 측은 자신들의 제국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푸른바람 계곡 개발 사업권을 따냈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축배를 들고 있었다. 며칠 후 태산건설의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박만호는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푸른바람 계곡 개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다. 주주총회장에 나타난 것은 그의 충직한 부하들이 아니라 바로 강지환과 그의 대리인들이었다. 그리고 강지환은 자신이 이미 태산건설의 의결권 있는 주식 과반수를 확보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박만호 사장의 해임안과 푸른바람 계곡 개발 사업 전면 백지화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만호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지환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한편 그 시각 푸른바람 계곡에 남아있던 서연은 매일같이 지환의 소식을 기다리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믿었지만 동시에 그가 혼자서 위험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한 통의 등기우편이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넥스트 월드의 법무팀이었다. 편지 안에는 푸른바람 계곡 전체의 토지 소유권이 그녀 이서연의 이름으로 이전되었다는 내용의 서류와 함께 강지환이 남긴 또 다른 짧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제 이 계곡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과 용기가 이 계곡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평생 당신과 이 계곡을 지키겠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가 정말로 해낸 것이었다. 그는 이 계곡 전체를 사서 그녀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을 그가 지켜준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그에게 달려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다.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서 강지환은 가장 대담하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의 그 선택은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하나로 묶어줄 가장 강력한 약속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강지환이 푸른바람 계곡 전체를 사서 자신에게 선물했다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이서연은 며칠 동안 깊은 충격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가 보낸 등기우편 서류를 손에 쥔 채 그저 멍하니 계곡의 풍경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가 돌아왔다는 기쁨과 그가 보여준 엄청난 사랑에 대한 감격, 그리고 동시에 그와 자신 사이에 놓인 넘을 수 없는 거대한 현실의 벽을 다시 한번 느끼며 느끼는 불안감과 두려움.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며칠 후 그녀의 작은 카페 바람과 풀. 앞으로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강지환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초라하고 지쳐 보이던 여행객 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양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함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듯한 냉철한 카리스마를 풍기는 넥스트 월드의 회장 강지환, 바로 그 자신이었다. 그의 달라진 모습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그에게서 낯선 거리감을 느꼈고 그와 자신이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서연 씨, 지환이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녀는 왠지 모르게 그 목소리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당신에게 이런 과분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자격이라니요. 이건 당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선물이에요. 당신의 용기와 사랑이 이 계곡을 지켜낸 거니까요. 나는 그저 당신의 싸움에 아주 작은 힘을 보탰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계곡 전체를 산다는 건 내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정말 어려웠던 것은 당신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죠. 서연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찾아 헤맸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단 한 사람을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녀 역시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두려웠다. 그의 거대한 부와 권력, 그리고 그가 속한 화려한 세계가 언젠가는 자신들의 순수한 사랑을 변질시키거나 혹은 그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저는 당신과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그저 이 작은 계곡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여자일 뿐이에요. 당신의 세계는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복잡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내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고 지혜로우며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세상은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있는 이곳 푸른 바람 계곡이에요. 나는 당신과 함께 이곳에서 평범하지만 진실된 삶을 살고 싶어요. 나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그는 그녀의 두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거짓도 없는 오직 그녀를 향한 깊고 간절한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진심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 역시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자신의 모든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지환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았다. 그들의 등 뒤로 푸른 바람 계곡의 아름다운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두 개의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마침내 모든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강지환은 서울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푸른 바람 계곡으로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넥스트 월드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 이서연의 남편이자 이 아름다운 계곡을 함께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평범한 남자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 낡은 통나무집을 수리하고 텃밭을 가꾸고 카페를 운영하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는 서연에게서 배운 대로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법을 익혔고 그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찾아가고 있었다. 물론 그들의 삶에 다시는 어떤 시련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환의 갑작스러운 은퇴와 서연과의 결혼 소식은 세상에 다시 한번 큰 화제가 되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곁에는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푸른 바람 계곡을 단순히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계곡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은 오솔길과 쉼터를 만들고 아이들을 위한 자연학습 체험장을 열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푸른 바람 계곡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거듭났다. 카우보이로 불렸던 백만장자. 그는 이제 더 이상 없었다. 하지만 그의 위대했던 사랑은 푸른 바람 계곡의 모든 풀과 나무, 그리고 바람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중심에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서연과 강지환 두 사람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강지환과 이서연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푸른 바람 계곡에서 새로운 삶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이후 그들의 하루하루는 조용하지만 행복한 변화들로 채워져 갔다. 강지환은 더 이상 세상을 등진 채 고독을 곱씹는 외로운 방랑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 서연과 함께 이 아름다운 계곡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든든한 일꾼이자 그녀의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서울에 남아있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넥스트 월드의 경영권을 사회에 환원하고 전문 경영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세상은 그의 파격적인 결정에 다시 한번 놀랐지만 그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제 돈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 바로 서연과의 사랑과 이 계곡에서의 소박한 행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가장 먼저 태산건설의 개발 계획으로 인해 상처 입고 분열되었던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부터 시작했다. 지환은 자신의 경영 노하우를 발휘하여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계곡의 친환경적인 특산물들을 이용한
새로운 소득 사업을 구상했다. 서연의 약초 농장에서 재배한 허브로 만든 화장품 계곡에 맑은 물로 빚은 전통주, 그리고 마을 할머니들의 손맛이 담긴 장아찌와 된장까지. 그들의 아이디어는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마을을 사랑하는 진심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과 진심 어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그들의 계획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마을은 다시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 과정에서 지환과 서연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그들은 함께 땀 흘려 일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푸른 바람 계곡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나 서로를 향해 가지를 뻗고 있는 한 그루의 나무와도 같았다. 어느덧 계곡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봄이 찾아왔다. 지환은 서연을 위해 아주 특별한 청혼을 준비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서연의 카페 바람과 풀 앞 넓은 마당에 계곡에서 자라는 수천 송이의 들꽃들로 아름다운 아치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서연을 그 꽃길로 이끌었다. 서연아, 나와 결혼해주겠어. 그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자신이 직접 깎아 만든 소박한 나무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세속적인 부와 명예를 약속할 수는 없소. 하지만 이 푸른 바람 계곡의 나무처럼 평생 당신의 곁에서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고 이 계곡의 바람처럼 항상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것을 약속하오. 나의 아내가 되어 이 계곡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시겠소. 서연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그의 진심이 담긴 이 나무 반지가 더 소중하고 아름다웠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축복 속에서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서로의 사랑을 맹세했다. 몇 달 후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다. 결혼식은 그들의 약속대로 가까운 이웃들과 친구들만 초대하여 그들의 작은 카페 앞마당에서 소박하지만 아름답게 치러졌다. 신부 서연은 하얀 웨딩드레스 대신 자신이 직접 만든 들꽃 화관과 리넨 원피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신랑 지환 역시 턱시도 대신 편안한 셔츠와 면바지 차림으로 그녀의 곁에 섰다. 결혼식의 주례는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 맡아주셨고 축가는 마을 아이들의 맑고 청아한 합창이 울려 퍼졌다. 그들의 결혼식은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도 더 진실되고 감동적이었으며 모든 하객들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의 행복한 삶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카페를 운영하며 푸른 바람 계곡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휴식과 위로를 선물했다. 그들의 작은 카페는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고 푸른 바람 계곡 역시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 관광지로 거듭났다. 몇 년 후 그들의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다. 아빠를 닮아 굳건하고 엄마를 닮아 지혜로운 딸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강푸름이라고 지었다. 이 푸른 계곡처럼 항상 맑고 푸르게 자라나라는 의미였다. 푸르미의 탄생은 두 사람에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자 선물이었고 그들의 가정은 더욱 완전한 행복으로 채워졌다. 어느 화창한 오후 지환과 서연은 딸 푸르미의 손을 잡고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던 숲속의 작은 시냇가를 다시 찾았다. 시냇물은 여전히 맑게 흐르고 있었고 주변의 숲은 그날처럼 푸르고 고요했다. 여보, 만약 그때 내가 이곳에서 당신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연이 추억에 잠긴 듯 말했다. 글쎄, 아마도 나는 여전히 차갑고 외로운 세상 속에서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방황하고 있었겠지.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이 아름다운 계곡에서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 채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지화는 서연과 푸르미를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았다. 하지만 괜찮아. 우리는 만났고 서로를 알아보았고 함께 모든 것을 이겨냈으니까. 당신과 이 계곡은 신이 내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야.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시간 함께 쌓아온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영원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한때는 세상을 버리고 떠돌던 카우보이와 세상과 단절된 차에 살아가던 숲속의 아가씨. 그들의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거대한 부나 명예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서로를 보듬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소박한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었다. 강지환과 이서연의 결혼식 이후 푸른바람 계곡에는 평화와 함께 새로운 활기가 넘쳐 흘렀다. 두 사람의 사랑과 헌신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 계곡 전체를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어 놓았다. 강지환은 더 이상 과거의 냉철한 기업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경영 노하우와 자본을 이익을 창출하는 대신 계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쏟아부었다. 그가 설립한 마을 협동조합은 성공적으로 운영되었고 계곡의 친환경 농산물과 약초들은 푸른 바람이라는 이름의 공동 브랜드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는 마을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고 그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도 고향에서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이서연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카페 바람과 푸른 계곡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었고 그녀가 직접 운영하는 약초 공방, 하윤의 숲은 자연의 생명력을 담은 건강한 제품들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단순히 사업을 하는 것을 넘어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삶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일에도 앞장섰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함께 푸른 바람 계곡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계곡은 도시의 삶에 지친 이들이 찾아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거듭났다. 몇 년 후 그들의 사랑스러운 딸 강푸름이 훌쩍 자라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푸름이는 아빠를 닮아 총명하고 씩씩했으며 엄마를 닮아 따뜻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났다. 아이는 드넓은 계곡을 놀이터 삼아 마음껏 뛰어놀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며 맑고 건강하게 성장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세 사람은 함께 말을 타고 계곡의 언덕 위로 올랐다. 그곳에서는 황금빛으로 물든 계곡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아빠, 엄마, 저기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나 예뻐요. 푸르미가 해맑은 목소리로 외쳤다. 지환과 서연은 그런 딸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러게, 우리 푸르미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나 예쁘구나. 지환이 딸을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여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내가 당신을 그냥 지나쳤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연이 추억에 잠긴 듯 말했다. 글쎄, 아마도 나는 여전히 돈과 성공이라는 허상 속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방황하고 있었겠지.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이 아름다운 계곡에서 세상의 때 묻지 않은 보석처럼 홀로 빛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지환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하지만 괜찮아. 운명은 결국 우리를 만나게 했을 테니까. 당신은 내 삶을 구원하고 내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유일한 사람이야. 고마워. 내 곁에 와줘서. 그리고 사랑합니다. 영원히. 나도 사랑해요, 여보. 나의 길 잃었던 카우보이. 세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그들의 등 뒤로
푸른 바람 계곡에 아름다운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한때는 세상을 등지고 떠돌던 백만장자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던 숲속의 아가씨. 그들의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거대한 부나 명예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서로를 보듬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소박한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가꾸어 나가는 푸른 바람 계곡의 전설은 이제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